한 기자, 요새 은행권이 희망퇴직 연령이 많이 낮아지는 모양이죠? 예, 예전에는 임금 피크에 들어가는 55세 중심으로 희망퇴직이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연령이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40대 희망퇴직이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은행별로 좀 자세히 보면요. 신한은행은 내일까지 나흘 동안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데요. 대상 기준이 예전보다 확실히 낮아졌습니다. 부지점장 이상 직원은 근속 15년 이상이면서 1967년 이후 출생자가 대상이고요. 여기에 4급 이하 일반 직원도 포함됐습니다. 근속 15년 이상이고 1985년 이전 출생자라면 신청할 수 있는데 1985년생이면 대부분 만 40세에 해당합니다. 리테일 서비스 직구는 기준이 더 낮아져서요. 근속 10년 이상이면 희망퇴직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NH농협은행도 지난달 10년 이상 근무한 일반 직원 중 만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요. 하나은행 역시 만 15년 이상 근무한 직원 중 1985년생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했습니다. 다른 은행들도 이 연말이나 연초에 희망퇴직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은행권에서는 희망퇴직 대상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상이 확대되면서 실제 이 짐 싸는 은행원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초 퇴직한 직원이 1,900명대였던 게 올해 초엔 2,300명대로 늘었습니다. 네, 근데 40대면 업무 노하우도 쌓이고 체력도 되는 한창 일할 나이인데 왜 벌써 나가라는 건가요? 네, 은행들은 이번 희망퇴직이 실적 악화에 따른 구조조정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이 조직 개편과 인력 재배치 차원이라는 겁니다. 은행들이 최근 몇 년 사이 점포를 줄이고 있잖아요. 이 비대면 거래가 늘고 디지털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에 맞춰서 인력 구성을 효율화하는 과정이라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주요 업무에서 70에서 80% 이상이 비대면으로 처리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만큼 인력을 옮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은행 내부 인력 구조 문제도 함께 거론됩니다. 중간 관리자가 많은 항아리형 구조가 일반화되면서 조직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 여기에 대응해 은행도 희망퇴직 대상 나이를 계속 낮춰온 겁니다. 다만 부작용도 분명합니다. 희망퇴직에는 법정 퇴직금 외에 특별퇴직금이 추가로 지급이 되는데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하는 만큼 재무적인 부담이 커집니다. 실제로 신한은행도 이 출생연도와 직급에 따라 월 기본급 기준 최대 31개월분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40대는 조직에서 경험과 숙련이 가장 많이 쌓이는 시기인 만큼 이 구간이 빠져나가면 업무 효율과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특히 투자은행이나 기업금융처럼 전문성이 중요한 영역에서 핵심 인력이 이탈할 경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은행만의 얘기는 아닌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편의점 업계도 희망퇴직을 잇따라 단행하고 있는데요. 조직 슬림화 흐름이 업종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이마트24가 창사 이후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합니다. 부장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커리어 리뉴얼이라는 희망퇴직 프로그램 이름을 붙였는데요. 신청자가 현금 보상뿐 아니라 전직이나 창업 지원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세븐일레븐이 작년에 이어 두 번째 희망퇴직을 단행했는데요. 대상자는 사원급의 경우 만 40세 이상 또는 현직급 8년차 이상이며 간부사원은 만 45세 이상 또는 현직급 10년차 이상입니다. 또 GS 리테일도 최근 이 만 46세 이상 20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 절차를 진행했는데요. 편의점 4사 가운데 CU를 제외한 3곳이 희망퇴직을 진행한 겁니다. 은행이든 이 편의점이든 점차 희망퇴직 신청 대상의 연령을 낮춰서 조직을 가볍게 하고 인력 구조를 다시 정비하려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업점 축소, 업무 자동화의 여파로 매년 희망퇴직을 받고 있는 은행권이 올해도 퇴직 연령을 40세까지 낮추고 수억 원대 퇴직금을 제시하며 본격 희망퇴직 실시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정치권에서 정년 연장 논의에 불이 붙으면서 신청 인원이 과거에 비해 다소 줄었다는 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최근 10년 이상 근속 일반 직원 중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신청받았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당시 월 평균 임금의 20개월치인데 1969년생이면 월 평균 임금의 28개월치를 명예퇴직금으로 받습니다. SH수협은행도 입사 15년 차 이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진행했는데 1971년생에겐 최대 37개월치가 퇴직금으로 지급됩니다. 하나은행은 매년 상하반기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하는데 올해는 총 263명이 희망퇴직을 선택했습니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도 노사 협의에 따라 다음 달이나 내년 초 희망퇴직 신청을 받을 전망입니다. 은행권은 희망퇴직 시 매년 수억 원대의 특별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인당 평균 희망퇴직금은 하나은행이 3억 7,011만 원으로 최대치고 최저인 신한은행도 3억 1,286만 원에 달했습니다. 하나은행에서는 올해 법정 퇴직금과 특별퇴직금을 합쳐 10억 6천만 원을 받은 관리자급 직원도 있었습니다. 다만 은행 관계자는 올해는 정년 연장 논의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며 정년 연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올해는 지원자가 크게 줄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네, 요즘 건강 때문에 당 섭취에 신경 쓰는 분들 늘어나면서 이제 탄산음료를 비롯한 음료 회사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요? 네, 이 당이 들어간 탄산음료 소비가 많이 줄면서 이 음료 파는 회사에서는 10년 만에 분기 적자를 냈고요. 네. 또 이 음료를 파는 회사에서는 17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받았습니다. 롯데 칠성음료가 지난해 4분기에 음료 부문에서 낸 영업 손실은 자그마치 80억 원입니다.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고요. 지난해 전체 음료 부문 영업이익은 1,0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7% 급감했습니다. 4분기만 보면요, 이 주류를 포함한 영업이익은 92억 원으로 증권사 추정치를 67.5%나 밑돌았는데 탄산음료 매출이 부진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 음료 부문도 지난해 영업이익이 1,681억 원으로 전년보다 21.9% 줄었습니다. 코카콜라 음료는 LG생활건강 자회사죠. 2007년에 인수됐는데 지난해 말에 인수된 후 17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신청받았습니다. 코카콜라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건 단연 코카콜라고요. 그다음으로 몬스터에너지, 파워에이드 순인데 경쟁사 펩시가 제로 음료 이 점유율을 급격히 늘리면서 코카콜라가 타격을 받은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들이 힘들어진 건 탄산음료, 이 당음료 소비가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요즘 젊은 층들도 이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당음료 잘 안 먹으려고 합니다. 원래 탄산음료 주소비층이었는데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당 트렌드는 이 커피 믹스 시장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커피 믹스 시장 규모는 매년 줄어들어서 2023년 9,559억 원으로 전년 대비 9.9% 감소했습니다.